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을 빚고 있는 원격 의료 사업에 대해서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다음 달부터 시범 사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시범 사업을 함께 하기로 했던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도 참가 여부와 관계없이 강행한다고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기도가 푸른 경기 만들기라는 도정 목표를 세우고 도민들의 쾌적한 휴식 공간 만들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알아봅니다. 매주 월요일 생활법률 상담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 있으신 분들은 서울전화 02-771국의 094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가 상담해 드립니다. 8월 18일 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정부가 원격 의료 시범 사업을 다음 달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하지 않아도 강행하겠다고 밝혀서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평수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원격 의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자세한 내용 모르시는 분 계실 텐데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격이라는 거는 그 병원 등 그 의료기관과 멀리 떨어져 있는 주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제 수단을 말합니다. 예. 정부가 일단 다음 달부터 시범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의사협회는 시범 사업에 참여를 하나요? 아직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참여를 못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원격 의료에 반대한다는 입장인가요? 어떻습니까? 예, 현 상황에 원격 의료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죠. 예.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은 그 원격 의료를 하는 배경입니다. 예. 예, 말씀드린 대로 원격 의료는 의료를 이용하고 제공하는 수단인데, 그래서 원격 의료 그 수요자는 환자인 국민과 의사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환자와 의사는 원격 의료를 해주십사 하고 요구한 적도 없고, 예. 또 이거 하겠다는 것에 찬성하지도 않거든요. 예. 그런데 왜 이걸 누구를 위해서 하는 원격 의료인가 그런 의문점이 있고요. 예. 다음으로는 그 원격 의료는 말 그대로 그 병의원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그 정상적인 의료 이용을 하거나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 이제 활용되는 수단인데, 예. 정부는 지금 그런 것들을 정상적인 의료행위 가능한, 그것도 충분한 도시 지역에다 이거를 지금 펼치겠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대면 진료를 대체하는 수단이 원격 의료인데, 원격 의료 그 자체가 대면 진료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왜 그 이용이 가능한 충분한 그 대도시까지 활용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정부 측에서는 이런 그 원격 의료를 하는 게 1차 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동의하시지 않으십니까? 그것도 동의하기 참 어렵네요. 예. 그 1차 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이 되려면은 원격 의료라는 걸 활용하기 전에 지금 그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그 대면 진료에 대해서 예. 1차 의료를 강화를 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원격 의료를 가지고 1차 의료를 강화하겠다 하는 데서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 의사협회에서는 원격 의료를 강행할 경우에 1차 의료기관이 좀 힘들어질 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거죠? 지금 그 원격 의료가 아니고 대면 진료하는 경우에도 예. 우리나라가 그 대형 병원으로 예대 환자 집중하는 현상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원격 의료 이전에 이런 것들을 개선하지 않고 원격 의료가 도입이 된다면은 원격 의료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대형 병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 능력을 많이 갖추고 있죠. 예. 그런 상황에서 대형 병원들에 대한 환자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는데, 예. 그럴 경우에는 지금보다 그 환자들이 대형 병원으로 몰릴 그런 예. 정황이 훨씬 더 심화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네, 일단은 지금 대형 병원은 원격 의료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습니까? 예, 물론 제외됐습니다만은 지금 대면 진료는 허용을 하면서 예. 환자들이 그 접근이 더 쉬운 원격 의료는 제한을 하겠다. 이거는 초기에는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예. 결국은 이거는 풀릴 수밖에 없죠. 예. 예, 그런 걸 누가 그대로 참고 있겠습니까? 예. 앞서 원격 진료와 관련해서 국민들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좀 거동하기 어려운 좀 어르신들이나 예. 산간벽지에 사시는 분들 예. 한테는 좀 필요한 서비스가 아닐까요? 예, 물론 이제 필요한 서비스죠.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가 제시한 대로 일부 그 대상자 중에는 예. 이야기하신 노인이나 장애인, 뭐 예. 정신질환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예. 그런 분들한테 원격으로를 활용하는 뭐 그 동기는 좋습니다. 예. 그런데 원격으로를 활용하시려면 아시는 바치 이제 핸드폰을 비롯해서 어떤 기기를 그 손을 대야 되고 예. 또 소프트웨어를 또 활용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과연 그런 기기를 작동하고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능력이 있을까? 예. 이런 데서는 의문이 가는 거거든요. 예. 그 앞서 도시 지역에서 원격 진료를 시행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도시 지역에서 원격 진료를 하더라도 그것을 실제로 이용할 사람이 좀 많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직접 가서 진료를 받지 도시 지역에서 원격 진료를 하게 될까? 그 점에 그렇죠.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잘못된 비정상적인 그 의료 이용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정상적이지 않은 것들을 부추기는 그런 부작용이 크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제 반대를 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정부가 원격 의료 사업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예. 이야기하신 대로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예. 정부가 자꾸 이제 강행하려고 나서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심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예. 그래서 뭐 업계 사업 확장을 위한 거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제기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그 선진 외국의 경우에 어떻습니까? 원격 의료를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그러니까 원격 의료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래 의미에서 번거리에 있어가지고 병원을 뭐 당일로 갈 수 없고 예. 의사들이 가기도 어려운 그런 의미의 원격 의료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 호주나 카나다처럼 국토가 굉장히 넓은 나라 예. 이런 데서는 이제 우리 앰뷸런스 자동차가 아니라 앰뷸런스 비행기가 있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그 의료인들을 이송하거나 환자를 이송하고 물자를 이송하고 하는 광범위한 원격 의료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겠다고 하는 거는 지금 그런 의미의 원격 의료가 아니고 소위 텔레메디신이라고 표현이 되는 통신진료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원격 의료란 말이 지금 많은 국민들을 오도를 시키고 있고 왜곡시키고 있는 거죠. 예. 일단 정부는 원격 의료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예. 의사협회 입장은 어떻습니까? 어찌됐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도 원하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서 뭐 의사들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예. 국민들하고 이제 함께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거를 같이 이해를 시켜드리면서 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분명히 제시할 방침입니다. 예. 정부도 일단은 시범 사업을 실시해 본 뒤에 부작용이 많다면은 강행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이라면은 그렇게 이의가 많고 부작용이 예측된다고 하는 의견들이 많은데 예. 시범 사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충분히 한번 검증을 해보는 게 저는 우선 아닐까요? 예. 그런 그 기회들이 외국의 사례도 있고 국내에서도 원격 의료라는 것이 이제 지금 하라는 원격 의료하고는 좀 다른 형태의 시범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도 그렇게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또 시범 사업을 이런 반대 의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강행하겠다 예. 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거죠. 예. 일단은 시범 사업에는 의사협회에서 참여할 생각이 전혀 없으시군요. 네, 아직 이런 상황에서는 참여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평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향미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공연장에 다녀오셨나 봐요? 네, 신나는 음악 그리고 다양한 거리 예술과 함께 주말을 축제처럼 즐길 수 있는 곳에 다녀왔는데요. 오늘은 도심에 있는 주요 공원과 거리에서 거리예술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8, 9월 2달 동안 진행되고 있는 거리예술 시즌제에 대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각기 다른 공간에서 공연이 펼쳐지는데요. 지난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선유도 공원에서 거리 공연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서 시민들과 함께 거리 공연을 즐기고 왔습니다. 네, 거리예술 시즌제. 네. 어떻게 마련된 행사인가요? 네, 보통 거리예술은 5월이나 9월과 10월에 집중된 대규모 축제 기간에만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이 기간 외에도 시민들이 도심 곳곳에서 쉽게 거리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또 날씨나 공간 허가 등의 제약으로 공연 기회가 적었던 거리예술가들에게도 지속적인 발표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이 됐다고 합니다. 거리예술 시즌제에 대한 자세한 소개 서울문화재단 축제기획팀 조동희 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거리 예술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국내에서 약 10년 정도 용어가 쓰여지기 시작하고 그런 공연들이 많이 발표되기 시작했는데요. 10년 동안은 주로 이제 축제를 중심으로 발표를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축제가 보통 5월하고 9월, 10월에 많이 몰려 있는데 거리 예술을 하는 단체들이 너무 그 축제밖에는 공연을 발표할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공연이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많이 시민들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공연이 없어지고 그런 것들이 좀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을 약간 거리 예술도 일반 공연처럼 평소에 이렇게 시민들하고 많이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축제가 없는 시기를 틈타서 시민들이 많이 오시는 광장이라든지 공원 같은 곳에서 공연을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거리 예술 시즌제 어떤 공연들을 만나볼 수 있나요? 네, 장르가 정말 다양한데요. 음악극, 마당극, 퍼레이드는 물론이고 모래를 활용한 샌드아트나 현대무용 등 누구나 부담 없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됐다고 합니다. 이번에 준비된 공연들과 진행되는 장소에 대한 소개도 함께 들어보시죠. 공연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공연들, 연극, 무용, 음악 공연들이 굉장히 다양히 있는데 올해 처음 시작이 됐고 실제로 근데 이미 외국에서는 하고 있는 나라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들 좀 취지를 따고 실내 공연하고 어떻게 하면 좀 다르게 갈 수 있을까, 거리 예술만의 특징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올해 봄하고 가을하고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번 시즌제 공연 장소는 크게 보면 한 두 군데로 나눌 수 있는데요. 광장하고 이제 공원입니다. 근데 광장은 시민들이 많이 오시는 곳들을 중심이고 공원은 공연하기도 좀 간편하고 시민들도 조금 여유 있게 오시기 때문에 이제 공연을 감상하는 분위기가 잘 조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두 군데를 크게 지정을 하게 됐고요. 가을 시즌에는 이제 공원 중에서는 보라매 공원, 서울숲공원, 선유도 공원에서 하고요. 도심에서는 신촌하고 이제 DDP라고 하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두 곳에서 진행을 합니다. 네, 공연 팀들은 어떻게 선정됐나요? 네, 이번 8, 9월 가을 시즌에는 공개 모집을 통해서 15개 팀이 선정됐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번 가을 시즌에서 첫 선을 보이는 작품이 5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의자를 중심으로 한 거리무용 더 체어라는 작품과 판소리 춘향가를 현대무용으로 재해석한 팝니다 등 모두 기발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창작된 작품들이라고 합니다. 네, 지난 주말 선유도 공원에서 공연이 있었다고요. 네, 전 지난주 토요일 저녁에 선유도 공원을 찾았는데요. 이날 첫 공연이 달콤한 나의 집이라는 거리극이었습니다. 독특한 분장과 퍼포먼스로 어린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전 연령층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달콤한 나의 집의 공연팀 팜시어터의 공연자와 만나서 공연에 대한 소개와 소감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 작품은 달콤한 나의 집이라는 작품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집이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고민해보았을 때 사람들이 집의 가치, 금전적 가치, 내가 어느 동네에 사는가, 어떤 역세권에 사는가에 너무 초점들이 맞춰 있어서 그거보다는 집의 본연의 의미는 휴식, 사람이 행복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에서 이 작품이 출발하였고요. 그래서 집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누굴까 하다가 노숙자하고 사람들이 노숙자를 대하는 태도와 비둘기를 대하는 태도가 같다고 느껴져서 그러면 새로운 캐릭터 노숙자와 비둘기를 믹스시켜서 노둘기라는 캐릭터를 만들어보자 해서 그 노둘기들과 건물주 간의 좌충우돌 이어지는 집에 관련된 즐거운 공연입니다. 관객이 준비되지 않았죠. 사실 이제 관객은 여기서 공연하는 줄을 모르고 있다가 30분 전에 음악이 틀어지고 관객은 휴일을 즐기러 나왔는데 갑자기 이상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음악을 틀고 공연을 하는데 관객이 모이시고 극 자체에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게 호응해 주셔서 저희는 너무 감사합니다. 네,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지난주 토요일에는 종일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공원으로 나들이 나오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휴식을 취하거나 산책 겸 아이들과 나온 가족들이나 연인들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예, 9월까지 매 주말마다 공연이 있다는 건데 앞으로 공연 일정 알려주시죠. 네, 매달 첫째 주에는 보라매 공원과 둘째 주는 서울숲, 셋째 주는 선유도 공원, 넷째 주는 DDP에서 공연이 진행됩니다. 다가오는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공연이 있을 예정인데요. 시민들의 관람 편의와 공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더운 낮 시간대를 피해 오후 5시에서 9시 사이에 공연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송향미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는 쉐보레의 쿨한 자세.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8월 출고하는 구매 고객에게 최대 100만 원 특별 할인. 트랙스 올란도 캡티바 구매 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증정.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잘생겼다 우리 모두 잘생겼다 잘생긴데 무슨 이유 필요한가요 기죽지마 힘을 내봐 그대로도 잘생겼어 챙겨줘서 고마워요 잘생겼다 황대역 LGA SK텔레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상담 전문가인 이호선 박사입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서 고개를 들어 보면 거기 자기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공통적인 이야기들 또 그 결과들이 이렇게 추출이 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본 현대인들이 거의 없어요. 이 자기 자신 속에서 생존을 발견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방식이 뭐냐? 거울 앞에 서는 겁니다. 내 속에서 답을 찾는 것, 그리고 나를 위로하는 것, 이런 자기효능감, 내가 잘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된다면 그 순간 더불어 사는 세상, 21세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경기도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푸른 경기도 만들기를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계획 세우고 있는지 잠시 뒤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는 수도권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은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서울 시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누적액이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구청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한 1991년 11월부터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25개구가 총 5,090만 6천여 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2조 1,029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천억 원대의 재력가를 살인 교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영식 서울시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재력가 송모 씨를 살해하고 살해 교사한 혐의로 각각 기소된 팽모 씨와 김 의원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합니다. 철도 납품업체 비리, 이른바 철피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새누리당 사선 중진인 송광호 의원을 새롭게 수사선상에 올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송 의원이 철도 부품 납품업체에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에. 수도권 이모저모. 네,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입니다. 경기도가 도민들을 위해서 푸른 경기 만들기라는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경기도청 공원녹지과 이세우 과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우입니다. 네, 경기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도립공원들이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아마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뭐 설악산, 북한산 이런 국립공원은 잘 아실 텐데 우리 경기도에서도 3개의 도립공원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금년 6월 22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한 광주, 성남, 하남시에 걸쳐 있는 남한산성 도립공원이 첫 번째 경기 도립공원이고요. 네. 연간 약 320만 명의 탐방객이 역사와 문화를 만나기 위하여 도립공원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립공원은 가평에 있는 연인산 도립공원인데요. 네. 그곳은 잘 보존된 천혜의 산림자원을 보존하고 가꾸고 숲체험을 통한 힐링붐으로 연간 약 100만 명이 찾는 도립공원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도립공원은 군포와 안양에 걸쳐 있는 수리산 도립공원인데요. 네. 아직 직접 관리는 하지 못하고 있지만 내년에 탐방 안내소를 건축하고 최소한의 공원 시설물을 설치하면은 2016년부터 탐방객 서비스 보양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남한산성은 그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는데 참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한산성 네.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시죠. 청취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남한산성은 한 번도 함락되지 않은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예. 약 11.76km의 남한산성 성곽 등 군사 경관과 남한산성 행궁, 숭렬전, 현절사 등 통치경관, 그리고 청량당, 소나무 군락지 등 민속경관이 세계 유산적 가치가 높은 곳으로 평가된 것입니다. 남한산성 도립공원의 전체 규모는 3,516헥타르, 약 1,064만 평인데요. 유네스코 지정 면적은 도립공원 전체 면적의 36%인 1,262헥타르가 지정되었습니다. 남한산성 성곽 내외의 마을은 제외하고 핵심 지역인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으로 나누어서 근본에 등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유네스코 등재 준비를 위하여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탐방로 정비, 전선 지중화 사업, 공공 디자인 사업으로 안내판 등을 정비하고 소나무 숲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숲을 관리하고 정비해서 그다음에 탐방 안내소도 건축하는 등 투자를 많이 하여 종합적으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아마 몇 년 전에 오신 분들은 다시 찾아오시면 많이 바뀌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경기도에서 경기정원 문화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들었는데 경기정원 문화박람회 어떤 건가요? 네, 경기정원 문화박람회는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시작했습니다. 도시 숲이나 공원에서 녹색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진국처럼 새로운 다양한 정원 문화를 선도하고 녹색 산업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참여하는 모델 정원을 만들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참여 정원과 실험 정원 등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조성 후에는 그대로 보존하여 도민들이 해마다 정원을 가꾸고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철거하지 않고 보존하는 정원 문화 박람회를 박람회 기간 동안 전시했다. 철거하는 박람회와는 많이 다른 것입니다. 대부분이 선진국에서는 정원문화 박람회를 하면은 그 이후에 보여준 다음에 철거를 대부분이 하는데 저희는 철거를 하지 않고 그대로 공원 내에다가 두는 것입니다. 경기정원 박람회는 경년제로 열리는데요. 2010년 10월에 시흥시 옥구공원에서 시작으로 그 당시 약 43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아주 좋은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대에는 수원 인계 청소년 공원에서 개최하였고 금년에는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세 번째인데요. 10월 3일부터 10월 5일까지 3일간 안성시에 있는 안성맞춤랜드 공원에서 열 계획입니다. 관람 인원은 약 3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예, 경기도지사가 인증하는 시민정원사를 양성한다고 들었는데요. 시민정원사 네. 어떤 건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 정책도 저희 경기도가 처음 시작한 겁니다. 전국에서. 예. 이제 저희는 숲과 정원이 집마다 빼곡한 영국이나 독일 같은 유럽 국민들의 정원을 가꾸고 관리하는 직업이 매우 제일 유명세라고 합니다. 영국 같은 유럽에서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원을 가꾸고 베란다에 꽃을 가꾸는 도시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지역지인 학교에 학교숲을 조성하고 도시공원과 도시숲을 확충해가고 있는데 문제는 조성만 했지 병충해 방제, 비료주기, 가지치기 등 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에는 비용 문제 등 등한시한 점이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도는 이러한 비용 절감과 자원봉사 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2012년 12월 28일 경기도 녹지보존조례에 시민정원사 제도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10일 경기도 녹지보존조례 시행규칙에 시민정원사 운영제도를 담아서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사가 인증하는 시민정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시민정원사는 경기도민이면서 우선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조경 관련 이론과 실습과정 한 56시간을 수료한 후에 수료한 조경가득이라고 있습니다. 56시간을 졸업하고 그 이후에 봉사인턴 과정 120시간을 수료하는 과정입니다. 교육과정은 저희 도내 대학교인 한경대, 신구대, 수원여대, 신안산대 등과 협약을 맺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정원사는 지난해 172명을 인증하였고요. 금년에는 현재 200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수료한 사람들에 의해서 인증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시민정원사 과정을 인증받은 분 중에는 애니가든 창업, 협동조합 건립과 도시공원 학교숲 등에서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에 도시공원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조성 비용 그리고 관리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을 해나가시고 계신가요? 네, 앞서 남원산성, 연인산, 수리산, 선대도립공원에 대하여 말씀드렸는데요. 이 3개 도립공원은 경기도에서 직접 조성하고 관리하고 탐방객 서비스를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인데요. 그 외에 도내 도시공원은 2,941개 소이고 90만 830,000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전체 공원 조성 계획 대비 40.1%가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도민인당 공원 면적은 7.6평방미터로 유지되고 있고 세계 보건기구 권고 기준인 1인당 공원 면적 9평방미터보다는 낮은 수준이고 도시공원법에서 정한 6평방미터보다는 다소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법에서는 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도시공원의 문제는 사유지에 대한 토지 보상 문제와 조성비가 많이 들고 조성된 공원은 잔디관리, 꽃피는 관목류, 전지전정 등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해서 도민들이 만족할 만한 명품공원을 관리하기에 역부족인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의 용역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내년 5일이면 용역 성과물이 나올 텐데요. 공원 녹지의 공간구조와 기능이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공원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국가 지질공원도 만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좀 설명을 해주시죠. 국가 지질공원제도는 3여 년 전에 개정한 자연공원법에 나와 있는 새로운 공원 조성 모델인데요. 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성과 희귀성 그리고 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자연자원 유산을 보존 관리하면서 이들 자연자원을 관광명소화하여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하고자 만드는 공원입니다. 경기도는 이런 지질 자원 발굴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를 2012년 4월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4월까지 진행하였는데요. 연천과 포천 지역의 임진강과 한탄강 일원에서 학술적 가치가 높은 현무암층 지질 명소 40개소를 발굴 조사하였습니다. 현재 포천시와 연천군에서는 지질공원을 환경부장관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협곡에는 탐방로를 정비하고 이정표와 안내간판을 설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빠른 시일 내 탐방 안내소 설치, 해설사 양성, 홍보물 제작, 관광 코스 개발 등을 위한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리 계획을 수립하면은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증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끝으로 경기도 도시공원 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희 경기도에서는 조금 전 말씀드린 3대 명품 도립공원을 도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휴양과 힐링을 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고 있는데 중점을 둘 것이고요. 실제 지역 주민들이 아침 저녁 산책과 쉼터로 가장 많이 찾는 도시공원 조성 관리를 위해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도심 곳곳에 주택가, 유유지 공간에 쌈지공원이라 했습니다. 조그만 짜투리 땅에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도시숲을 조성하고, 가로수 조성, 또 학교 운동장 등 공간에 학교숲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저희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있는데요. 그곳에 녹색 공간 조성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숲으로 둘러싸인 푸른 경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청 공원녹지과 이세우 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남윤민, 구성작가 강정현,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